자, 일단 개념 제목이 뭐냐면 방정식의 근과 방정식의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랑 방정식의 계수는 관계가 있는데 걔가 어떤 관계에 있냐 이걸 배우겠다는 거라고. 그러면 자, 요게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내가 직접 구해볼게. 그럼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뭐 2a분의 이렇게. 그럼 그 근 두 개를 그냥 하나는 알파라고 쓰고 하나는 베타라고 써서 좀 따로따로 적어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빼기 4ac 요거 하나를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에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알파 베타로 두 개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쓴 거야. 자, 요 상태에서 저 두 개를 한번 더 해보자. 알겠지? 요거 한번 두 개 더 해보자고. 그냥 하얀색으로 쓰자. 하얀색. 여기 밑에다 해볼까? 아니, 하얀색으로 할 거라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보면은 어차피 분모 똑같지? 아니야? 분모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분모 똑같으니까 일단 2a만 쓸게. 나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지. 근데 분자끼리 더하니까 저 루트 부분 날라가지. 그러면은 그냥 계산이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럼 이거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돼?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두 근의 합이. 자, 두 근을 곱해볼게 한번.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얼마야? 4a 제곱이지.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하면 저건 합차로 하는 거지. 그럼 앞에 거 제곱한 거에서 뒤에 거 제곱한 걸 빼면 되지. 그럼 앞에 거 제곱한 거 b제곱, 뒤에 거 제곱한 거는 b제곱 빼기 4ac 이거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4a 제곱분에 4ac가 나오는데 약분할 거 약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a분의 c가 나오지. 됐어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가정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할 때는 근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니네가 어차피 근을 직접 구해서 더해봤자 무조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곱할 때는 무조건 a분의 c로 그냥 계수만 가지고도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거야. 일단 1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두 근의 합이 궁금해.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계수만 갖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는 뭐 2차항의 계수, b는 1차항의 계수. 그래서 외울 때는 두 근의 합은 너분의 너 해서 마이너스 곱해주고 두 근의 곱은 너분의 너 해서 그냥 플러스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외울 때는. 됐니?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너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라. 그러니까 두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합은 얼마? 마이너스 2. 곱은 얼마?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기본은 됐어.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게 꽤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또 배우잖아. 뭐가 다르냐면은 추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너네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목표가 뭐냐면 그냥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목표야. 중3 때는. 그럼 니네가 2차 방정식의 해는 이제 직접 구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를 하던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던가 라면 해는 구할 수 있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물론 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해를 활용하는 게 목적이야. 다시 약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중학교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이. 중학교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고등학교 때는 해를 굳이 구하지 않고, 물론 구할 때도 있긴 해. 근데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얘를 어떻게든 잘 써먹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야 우리가.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제목을 근해 활용이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니네가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방정식의 근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단원 문제 풀 때 이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 방정식의 근은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구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딱 주고 이거 답을 내 라고 하면은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 일단 구하지 않는 거야. 그럼 구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 가정하는 거야. 알겠어? 이 마인드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3 때 애들이 여기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을 배우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냥 중학교 3학년 때는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너네가 근을 다 구해서 푼단 말이야. 실제로 풀이를 보면 내가 애들 지도해봤을 때 안 구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근을 다 구해서 푸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거야 문제풀이가. 근은 구하라고 할 때까지는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한다. 그러면은 가정을 한 다음에는 어쩔 건데 라는 거냐. 자, 근의 근본적인 뜻이 뭐야? 근의 정의가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근이라는 건 당연히 대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 없어? 활용할 수 있지. 그게 우리가 문제 풀 때 첫 번째 옵션이 되는 거야. 가정을 한 다음에는 대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뭘 배웠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죠.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옵션이 크게는 2개가 있다. 대입을 하던가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한다던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근을 알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자, 뭐라고? 근을 알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근을 알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자,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너네들한테 예를 들어줄게.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 2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고 쳐봐.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일단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니네가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벌써 끝났잖아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근을 알면은 방정식 저렇게 쓰면 된다고. 최고차 계수도 1이래며. 그럼 더 할 건 없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를 전개한 걸 외워놓는 게 좀 편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 전개 좀 해볼게.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근을 알면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저렇게 다이렉트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놔. 아니 물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전개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저걸 다이렉트로 쓸 때가 편할 때가 많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모습을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한글로 써줄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x제곱 빼기 합x, 잠깐 나 불법 주차했나? x제곱 빼기 합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합쓰고 곱쓰고야. x제곱 빼기 합쓰고 곱쓰고. 근데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를 3이라고 줬다고 쳐봐. 그럼 3이라고 줬다고 치면은 너네가 이렇게 할 거지. 그때는 그냥 저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게 최고차 계수 3이면서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 아니니? 근데 우리가 이걸 전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실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챙겨줘.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붙으면 전개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지금 맞게 되는 거다. 알겠지? 그럼 두근의 뭐를 알면은, 근을 알면은 우리는 방정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합과 곱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됐을까? 그럼 그거랑 약간 비슷한 취지로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좀 나중에 스토리긴 한데 미리 좀 얘기해 볼게요. 근을 알면 준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준식 주어진 식인데 이게. 근을 알면 그냥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위에랑 약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두근이 2하고 3이래. 그러면 그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최고차 계수 1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잖아. 벌써 인수분해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을 알면은 뭘 할 수 있다?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유리수 범위까지에서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다고 했지. 근데 이거를 복소수 전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을 때 저 3번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야. 복소수 전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지.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하지만 얘를 복소수 범위까지를 확장하면은 쟤를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알겠어? 쟤를 실제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고.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보여줄게. 좀 좁네.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쓰지? 조금 올려줄까? 조금만 공간 있으면 되는데. 얘 근 구해봐. 근의 공식으로. 그럼 근이 어떻게 구해지냐?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프라마이나 루트에 3i 이렇게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지. 근데 2번 봐봐. 2번 우리 근을 알면 방정식 쓸 수 있다고 했지. x 빼기 근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근을 알았지? 그럼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는 0. 이렇게 하면 벌써 왼쪽에 있는 식 인수분해 한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거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하지만 근은 있잖아. 그럼 우리가 x 빼기 근, x 빼기 근 저렇게 쓰면 인수분해 된 거잖아.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쟤는 인수분해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렇게까지는 인수분해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라고 할 때는 문제에 다 적혀 있을 거야. 인수분해 할 때. 알겠니? 맨날 저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넘어가도 될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잘 알고 계셔야 돼, 문제 풀 때. 이 마인드를.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은 구하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구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대입을 하거나 근각계수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고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을 알면은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은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걸 정기한 형태를 그냥 기억해 놓으면 좋다고 했어. 그래서 x제곱 빼기 합x 플러스 고분형 기억하시고 최고차의 계수가 이렇게 붙었을 때 주의할 점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근을 알면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방정식의 근만 구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 다 설명했습니다. 자, 9번 문제 해봅시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이거 알파 베타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있잖아.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이거 분의 이거잖아. 이거 분의 이거 한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 된다고 했지. 그거 얼마야? 2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해볼게.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래. 그러면은 이거 그냥 전개해서 계산합시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일단은 바꿔보면은 자, 이렇게 쓰면은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은 2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6이다. 하나 끝.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볼게.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야. 그럼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 3번 곱하면 8 마이너스 3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2 곱해주면 돼. 그럼 8 그럼 부호는 플러스 3 계산하면 얼마? 11. 그럼 이게 2번 답 됐을까? 그 다음에 3번 해볼게. 자,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전개해보자.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을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제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않니? 저기다 대입해요.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3번 끝.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게. 나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자, 4번 여기다 풀자. 자, 이거는 지금 등식이 아니지? 통분해야 돼. 그럼 여기는 알파에다가 베타 플러스 1 여기는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1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전개해봐.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계산하면 되겠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2분의 1 저거 두 개 지금 계산을 해봐. 2분의 3 나오지. 그래서 분모는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처리하면 이거 2알파 베타거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그럼 계산하면 여기가 1 그럼 여기다도 2 곱하고 여기다도 2 곱해서 정리 그럼 3분의 2 그럼 4번 답 끝.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 8번 이거 몇 번이야? 9번이지. 10번 문제 가봅시다.
자, 갑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에, 물론 문제를 풀 때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이 두근을 마이너스 4 한번 대입하고 2 한번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복잡하게 풀 필요 없잖아요. 저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저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지. 근데 마이너스 2를 근가계수관계에 의해서 최고차의 계수분에 저거 1창의 계수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a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a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 다음에 저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그러면 근가계수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8이 b겠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이해돼? 그럼 그거 저기다 대입해. 그러면은 2x제곱 b랑 a를 합하면 6 나와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 됐어? 어차피 두근의 합구하래. 근 직접 구할 필요 없지. 합구할 때는 그냥 2분의 6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이 얼마겠어? 3이겠지. 2번 끝. 1번 끝.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볼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지금. 됐어?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알파 베타는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x제곱 빼기에 a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이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잖아, 그지? 알파 베타는 b잖아. 위에서 구해놨잖아. 이거는 이게 두 근이래. 그럼 이거 근 두 개를 더해. 그럼 얘가 a 플러스 1과 같겠지. 근가계수관계 쓰면. 그 다음에 저 두 개를 곱해. 그럼 얘는 2와 같겠지.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b는 1이지. b 1 대입하면 a는 2지. 이렇게 하면은 2번 문제 끝. 넘어가도 되니?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자. 너의 두근의 비가 얼마래? 2대 3이래지. 그러면은 또 이거 근을 니네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근은 뭐 하는 거야? 가정에서 푸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근을 하나는 2알파라고 잡고 하나는 3알파라고 잡으시면 돼. 알겠지? 근은 구하라고 할 때까지는 구하지 말라고 했어. 가정에서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쭉 더 가볼게. 그럼 5알파가 얼마겠니? k-1이겠죠. 이거 이해되니? 자, 두근의 곱 6알파 제곱 얼마겠어? k겠지. 식 두 개 뽑았지. 어차피 미지수 두 개지. 연립할 생각해. 미지수 줄일 생각하라고 지금. 여기서 식 처리를. 그럼 k 대신에 6알파 제곱을 딱 대입하면 깔끔하게 k가 사라지지.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2항까지 시키면 자, 여기까지 돼? 인수분해 가능해. 얘는 2하고 3 1 1 이렇게 주면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미친, 저기 빼기였구나.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1 6알파 플러스 1은 빵. 그럼 알파가 얼마거나 1이거나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알파에다 1 대입해.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냥 k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알파 1 대입해봐. 그러면은 5는 k 빼기 1이니까 첫 번째로 k는 6이 가능하고요. 하나 끝났지? 알파에다 마이너스 6분의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는 k 빼기 1이니까 k는 6분의 1이겠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 1번 문제 끝. 그 다음 2번 문제 해볼게. 자, 2번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2. 그럼 두근을 하나는 알파라고 잡고 하나는 2가 크게 잡으면 되는 것 뿐이야. 그냥 알겠어? 자, 두근의 합을 구해. 두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2. 그럼 그거는 근각계수관계 써보면 9분의 2k 두근의 곱을 구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두근의 곱. 그럼 두근의 곱은 9분의 k-5. 여기까지 됐니?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할 생각을 하냐면은 연립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k 값을 구할 거지. 그러면은 이번에 알파를 수거해. 아니다. 그냥 k가 1차니까 k 하는 게 낫겠다. 자, 여기 양변에다가 지금 모든 항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알파 플러스 1 k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이해되지? 그러면 k는 얼마야? 9알파 더하기 9지 지금. 그 k를 여기다 대입해. 미지수 없애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대입을 하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양변에 9를 곱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1로 이항시켜.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 3, 3은 9잖아요. 그 다음에 1, 4를 해. 그러면 12가 양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하시면은 인수분해 되죠 지금.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입하면 돼. 어디다 대입하면 되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얘이지 얘. k 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 하나씩 대입해요. 3분의 1 대입해봐. 그럼 k 얼마 나오냐? 10이 나오지? 하나 구한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0에다 9 더하면 k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나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는 가정한다 이거야. 자, 12번. 자, 우리가 두 근을 아까 설명한 거 한 번만 리뷰해 볼게.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방정식 작성하라고 하면 x제곱 빼기 일단 합쓰고 그 다음에 곱쓰고 이렇게 작성하라고 했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최고차가 살아있다면 최고차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 됐지? 기억나지? 오케이. 그럼 이제 가볼게. 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지금. 아, 그만 단속해라 진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야. 자, 1번 문제부터 해볼게. 자, 1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며 최고차의 개수는 2짜리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써보래. 그러면은 그냥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일단 이 방정식의 합을 구해. 두 근의 합이 이렇게 구해지겠지. 그 다음에 방정식의 곱을 구하시면 돼. 그냥 이렇게 합과 곱을 일단 구합시다. 그럼 이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 알파 베타가 2니까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 하나 끝.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가 2 마이너스 1 다 구했죠. 구한 다음에 그냥 쓰는 거야. 쓸게. x제곱 빼기 합을 쓰는 거야.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곱을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일단 정리를 하면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은 0이라고 되는데, 자, 최고차 계수가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지. 그러면은 그 2를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다 분배를 해버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알겠니?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이게 1번 풀이고
자, 2번. 자, 이번엔 근이 뭐냐면 알파 제곱 빼기 1하고 베타 제곱 빼기 1이 근이래. 그리고 최고 차의 계수는 1이 되는 방정식을 직접 써보래. 그럼 뭐 하면 된다? 두 근의 합을 일단 구합시다. 첫 번째로는 그럼 이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를 구하라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럼 다 대입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래서 두 근의 합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구해. 그럼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게 어쨌든 두 근의 곱이겠지. 그러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4 빼기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이었어. 왜냐면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4를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나온단 말이야. 얘는 플러스 3 더하기 1.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8 나와. 그럼 내가 어쨌든 두 근의 합과곱을 구해놨잖아. 그럼 방정식 쓸 때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8 이렇게 쓰면 틀려. 또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반드시 는영 해줘야 됩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자, 여기 써있지. 다음 2차식을 무슨 범위 내에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래. 그럼 우리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의 뭐를 알면? 근을 알면 인수분해 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방정식은 아니지만 너네가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지금. 근의 공식으로 일단 근 구해볼게. 그럼 x는 1 프라마이나 루트에 5i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근 알았으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x 빼기 1 이렇게 하나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을 두 개를 써서. 그럼 이거를 가로를 풀어주면은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오른쪽 거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 것도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근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x는 짝수근의 공식 쓸게. a분의 마이너스 2 프라마이나 루트에 4 빼기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끝. 알겠죠?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래. 그러면은 근을 구해서 하시면 된다고.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 14번. 자, 근은 대입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아니야? 방정식에 근은 대입을 하면 그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얘가. 알겠니? 그럼 내가 예를 한번 풀어볼게.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fx가 2차식이겠지 뭐. 근데 그게 나도 뭔지 몰라. 그래서 2차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근데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6이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일단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일단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게 이 방정식의 x값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 이거 성립해 안 성립해? fx는 0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하면
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이거 방정식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잖아요. F알파는 0은 성립하는 식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이것도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지. 그걸 플러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된다고? 몇이 된다고? 6이 된다고 일단 준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요런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의 너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알겠지? 구해볼게. 자, 근의 뜻이 뭐야? 얘를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혹은 성립하게 하는. 그지? 저기 있는 등식을 뭐하게 하는?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 저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 근데 그거 여기서 이렇게 힌트를 준 거야. 저 f라는 다항식은 저기 괄호 안의 값이 알파가 되면은 저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알파가 되면 성립한다고. 우리가 왼쪽에서 알고 있는 거야. 알겠니? 얘를 알파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얘를 성립시키려면. 혹은 뭐로 만들어줘도 돼? 베타로 만들어줘도 되겠지. 이런 값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니네가. 그럼 해볼게 내가. 그럼 대체 여기에 x에다가 뭘 대입해야 이 값이 알파가 되겠냐 이거야 지금. 그지? 포인트 알겠어? 과연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되냐 이거지. 여기다가. 그럼 한번 찾아보자. 자, 5x 빼기 7을 나는 알파로 만들고 싶어 지금. 그럼 5x는 알파 플러스 7 따라서 x에다가 5분의 알파 더하기 7을 대입해봐 저기다가 니네가. 그러면 이게 f알파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이 등식은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 근 하나는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여기 x에다가 5분의 알파 더하기 7 대입해봐 니네가. 그러면 이게 f 알파는 0이 돼버리잖아. 저걸 대입하는 순간. 그러면 이거 성립한다고 왼쪽에서 줬잖아. 그럼 이걸 참여되게 하는 x값 중에 하나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저게 이 방정식의 근이 맞다고 지금.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구할 필요가 없겠지. 왜냐면 문자만 바뀐 거니까. 그럼 나머지 근 하나는 뭐겠어?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지금 찾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더해보래. 그러면은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가 되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지. 여기 써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6이라고 줬잖아. 이해돼? 그럼 이게 5분의 20이니까 답이 얼마겠어? 4겠지. 그래서 답이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란 얘기야 이거는.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내가 요거 개념 하나를 안 설명해 줬거든. 요거 개념 설명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개념 제목이 뭐냐면은 혈내근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다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일단 ABC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너의 한 근이
PQ라고 쓰지 말까? M이라고 쓸까? 잠깐만. 미안. P라고 쓸게. 문자를 3개 써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다. 요게 첫 번째 혈내근의 성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A하고 B가 C가 실수였을 때 똑같아요. 그냥 뭐 굳이 적을 필요 없는데 이거 다 책에 있는 거라서. 너의 한 근이 P 더하기 QI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아우, 손 아파 죽겠네. 근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들어오는 조건이 P하고 Q는 유리수고요. 밑에 다 있어요. P하고 Q는 유리수고, 그 다음에 루트 M은 이제 무리수인 상황입니다. 여기다 똑같이 해주면 P하고 Q는 실수고, 그 다음에 실수다. 여기는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다. 됐지? 어차피 저기 밑에 책 밑에 있잖아. 그냥 그거 적어놓은 것 뿐이야.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냥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그냥 유리수 계수 방정식, 유리수 계수인 방정식이 있어. 이 계수가 다 유리수였을 때야. 이 계수가 유리수인데 이 루트 m이 무리수가 되고, 얘가 무리수가 된다는 거는 이런 수가 되었다는 뜻이겠지. 예를 들면, 그리고 PQ는 유리수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근을, 예를 들어서 근을 한번 구해봤더니 그 근이 뭐 이렇게 나왔나봐. 뭐 2 더하기 3 루트 m이 한 근인 걸 알았나봐. 3 루트 뭐 5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반드시 2 빼기 3 루트 5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런 성질이거든. 다시 한번. 유리수 계수 방정식에서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걔랑 혈내 관계에 있는 무리수도 반드시 근이 된다. 그냥 이런 성질인 거야. 자, 같은 급으로, 자, ABC가 실수니까 이건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할게.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이게 허근이야, 허근. 허수인 근이 무조건 나오면 다른 한 근은 걔랑 혈내 관계에 있는 허수 있잖아. 걔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알겠니? 유리수 계수에서 무슨 근이 나오면, 무리근이 나오면,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혈내근도 존재한다.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면 혈내근도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야,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그냥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도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이거 근 구해보잖아요. 근 구해보면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프라마이너 루트에 b제곱 빼기에 4ac가 성립을 할 건데, 근데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서 분명히 루트 m이 무리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루트 m이 무리수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을 계산했을 때 여기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 아니, 그래 안 그려? 맞지? 그리고 A하고 B도 유리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계산해봐야 유리수랑 무리수를 계산하는 거라서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가 없다고 절대. 그러니까 근 2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근 2개 나오겠지. 그걸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문제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유리수 계수 방정식이라면은 무리근이 나왔으면 한 개만 줄 거야, 근을 우리한테. 한 개만 주면 다른 하나도 저렇게 있다는 걸 알고 풀면 되는 거야. 핵심은. 알겠니?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자, 1번 문제 가봅시다.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야.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루트인데 유리수 AB라고 했어. 그럼 봐봐. 얘 개수가 1이지, 얘는. 이거 유리수지? 얘도 유리수지? 얘도 유리수지? 근데 지금 근은 무슨 근인 거야? 무리근인 거지. 그럼 반드시 모두 근이야. 얘랑 켤레 관계에 있는 3루트 2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런 거야. 그럼 내가 방정식의 두 근을 알았으니까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6이지 지금. 두 근의 곱은 얼마야? 저거 9에서 2 빼면 되니까 이걸로 저 AB 값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근과 계수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됐니?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6. B는 7. 두 개 더하면 얼마? 1. 그래서 첫 번째 답은 1. 자, 두 번째 문제. 자, 허근이야, 허근. 근데 실수 AB라고 했지. 그럼 니네가 개수부터 봐봐. 개수 다 실수 맞지? 근데 허근 나왔지? 그럼 반드시 누구도 근이야. 1-2i도 근이지. 그럼 저 두 근의 합을 구해. 2지?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마이너스 a지. 두 근의 곱을 구해 5지? 아니 5래. 두 근의 곱하면 얼마야? 1 빼기 4i 제곱이니까 5 맞구나. 두 근의 곱을 구해. 그럼 얘는 b 되지. 이거 두 개 빼래. 그럼 a는 마이너스 2야. b는 5야. 이거 두 개 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걸 켤레근의 성질.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무리근이 나왔는데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이거 못 쓰는 거야, 얘들아. 저거 딱 저렇게 맞아야만 쓸 수 있는 개념. 넘어가도 되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고생했어.